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금 소개받은 청운대학교의 글로벌 경영학과 문명국입니다. 오늘 내려오는 길에 군산에 이제 현대중공업 재가동 이야기가 다시 들려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군산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희망이 좀 더 생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이스 D&B 조호원 과장님께서 ESG와 관련된 대응 전략 등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처음 들으시는 용어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 ESG가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방금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100% 이해하신다는 건 아마도 좀 많은 어려움이 따르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습도 필요하시면 이 나이스 D&B나 저희 산단공 통해서 그리고 저희 학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ESG와 상생 R&D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회사에 ESG는 좀 먼 이야기 같고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ESG라고 하는 것은 실제 2021년도 작년에 굉장히 핫한 용어였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왜 굉장히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R&D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향후에 어떤 R&D를 기획하실 때 이 ESG 관점에서의 어떤 R&D를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R&D의 어떤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R&D 방향성을 잡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ESG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R&D를 좀 기획하면 좋을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께 긴 시간은 아니고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실제 이 ESG와 관련돼서는 2019년 코로나 이전부터 ESG 이야기는 나오긴 했는데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부터 이 ESG에 대한 확산 속도는 좀 더 많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는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주제와 동일합니다.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환경오염,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자원 및 폐기물 관리,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공급망 관리, 기존의 ESG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었는데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러한 분위기 전환이 좀 더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이 셧다운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CO2 배출도 감소되고 대기 환경은 좋아졌었죠. 초반에 2020년 초반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더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나 국가가 락다운되고 비대면이 확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것과 같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많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ESG 경영에 대한 트렌드를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 더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E100 이야기도 나오고요. 친환경 이야기, 탄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위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스마트,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될 거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R&D의 하나의 키워드를 이 속에서 찾아내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된 주요 주제는 ESG 각각의 이슈별로 좀 살펴보면 환경 이슈에서는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입니다.
그리고 대기 및 수질 오염이고요. 생물의 다양성, 벌채, 에너지 효율, 그리고 폐기물 관리, 물 부족과 같은 어떤 환경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R&D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겠다.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로 R&D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든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이런 환경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성별, 직원 참여, 인권, 노동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R&D 관점에서는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 노동, 안전에 대한 관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의 테마, 여러분들 R&D 테마를 잡으실 때는 하나의 어떤 그 주요한 이슈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환경 이슈와 그 다음에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상생 R&D 주제,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의 어떤 기술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개개 기업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소기업이 어떻게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연구개발 테마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구매 조건부라든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R&D라든가 하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주제들도 있고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제품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의 다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회사들을 위해서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 사업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도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러분들이 좀 R&D의 테마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동반 성장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동반 성장과 관련된 목적은 크게 경제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기업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익과 수익은 남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익과 수익 중에 일부분, 아니면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이것들이 지역사회,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과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적인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동반 성장, 그 다음에 상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제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연구개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반 성장을 통해서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산업 간의 융복합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융합,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동반 성장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형 과제를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형 과제는 실제 지금 산업단지공단에서도 대개조산단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중대형 R&D,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로젝트형 R&D라든가 스마트 R&D 이런 부분들에서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테마로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이런 R&D 주제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동반성장, 지역사회 동반성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목적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R&D, 생산, 공급 사슬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공급 사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신뢰,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네트워킹 사이에서 회사의 신뢰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반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제, R&D 주제를 잡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유형은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의 주제인 R&D 기술 협력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한 역량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자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R&D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자금과 관련된 부분의 협력도 하나의 동반 협력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시장 개척과 관련된 부분, 경영 혁신과 관련된 부분 역시 이런 하나의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는 동반 협력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ES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최근에 어떤 그 경영 이슈가 되고 있는 ES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하나의 그 테마로 잡고 여러분들이 주제로 이제 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반성장 R&D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과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견기업 상생협력 사업 같은 것들도 있었고,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이런 것들도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들은 다 네트워킹상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관리, 그리고 이 자리에 어차피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 역시 지금 이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어떤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면 할수록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선정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워낙 뭐 우리나라 코비드 상황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웬만한 회의는 뭐 이제는 뭐 줌이라든가 뭐 아니면 미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밴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많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디지털 환경이 상당히 빨리 변화가 되고 있고요. 결국 예전보다 이제는 우리 과제 속에서 어떻게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과제 속에 같이 녹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제조상의 데이터들을 모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경영 지표들을 데이터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얘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해서 지원을 줄 것인가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 R&D 테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는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6개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상당히 많이 하겠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이 진행을 합니다. 미래차, 가전, 전자, 헬스케어, 조선, 유통, 부품. 각각의 분야에서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뭐 가전 연계, IoT 연계, 그다음 헬스케어에 대한 AI 진단, 저희 또 군사는 또 조선이 또 많이 또 되시니까 뭐 기자재 생산 재고 관리, 스마트 야드, 자율운항, 뭐 수소, 전기, 뭐 이것들을 활용한 동력으로 활용한 어떤 산업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뭐 더 발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R&D 주제화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주력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6대 선도 R&D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약 한 270억, 300억 가까운 돈을 앞으로 더 들여서 연구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기반도 확실히 높여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그 네트워킹도 하시고, 그 다음에 R&D 기획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조하시는 부분, 여러분들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연구개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육종 전환 기술 농림부에서부터 산업통상부에는 디지털 융합 제조 공정혁신 뭐 육성 사업이라든가, 뭐 국토부에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될
있고 그다음 지원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조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ESG 관점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내가 안 되면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희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네트워킹 하시면서 하나의 R&D 주제를 삼아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이런 R&D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ESG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에서 수행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생각을 바꾸시면 이 ESG적인 관점에서의 R&D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